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5년 이제 공무원 지방직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재도전을 하시는 수험생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재도전을 이제 할 수험생들을 위한 간단한 좀 조언을 드릴게요. 또 다음 영상은 25년 지방직 끝나고 나서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조언과 또 그 다음 영상은 이제 초시생을 위한 이제 전략 영상을 제가 하나씩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만약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재도전 하실 수험생분들은요, 빠르게 휴식을 취해 주세요. 이때 유의할 점은 휴식 기간이 저는 그냥 일주일 내로 약간 좀 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쉬잖아요. 그러면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그러니까 공부 빼고 모든 게 다 재밌기 때문에 그냥 계속 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까먹어요. 그러면 최악은 이거예요. 한두 달 쉬고 나서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기본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시작하는 이점이 별로 없거든요. 이전에 공부했던 공부 분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일주일 정도 휴식을 취하되 여행 다녀오실 분 여행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좀 그게 좀 부족하신 분들은 평소 주말에 휴식을 잘 취하되 너무 오랜 기간 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쉬게 되면은 그만큼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 다음에 시험을 준비할 때 유리한 이점이 많이 사라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 쉬었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또 누군가는 쉬지 않고 바로 이어서 공부하는 선수들 계시겠죠? 그러면 25년 지방직과 국가직 기출을 과목별로 한번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험 기간이 짧아가지고 점수가 낮게 나오신 분들은 뭐 크게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수험생들은 그냥 기본부터 공부를 하면 되지만 어느 정도 수험 기간을 여유 있게 잡고서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거나 특정 과목의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과목별로 틀린 문제에 관해서는 틀린 이유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관련 문제나 개념에 대한 개념 부족. 정확히 말하면 어떤 그 이론서를 보면서 이해, 암기, 복습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이론은 아는데 관련 문제, 뭐 단원별 또는 아니면 뭐 시행처별 또는 뭐 전범위, 모의고사 어떤 뭐 문제풀이 응용이 미흡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를 풀면서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틀린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년 시험을 이제 다시 준비를 할 때 방향을 세우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개념이 부족하다 하면 기본부터 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적용 연습 제대로 안 했다 하면 기출부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원별로 해당 그 기출 문제들이 출제 범위가 어떤 부분인지 이거는 추가 업데이트하는 건데 시험에서 나온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줘가지고 내년에 공부할 때 이 부분이 최신 기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도 또 중요하겠구나. 또 본문, 선지, 뭐 해설이 있다면 해설 등에서 중요 키워드, 중요 내용, 그리고 틀린 문제라고 하면은 틀린 선지는 한 점이 무엇인지 다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나중에 단권화에 추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정판 교재나 인강을 봐야 하는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 과목만 그냥 개정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은 작년 교재를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뭐 가끔씩 이런 선생님들 계시죠. 선생님 저 2년 전에 3년 전에 봤던 교재인데 한국사랑 영어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다른 과목은 그래도 작년 교재가 있으시면 작년 교재를 보는 게 낫고요. 없으시면 새로운 교재를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법 과목은 워낙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재들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재가 나오면 그때 공부하시고요. 그 말은 법 과목 같은 경우는 개정판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다른 국어, 영어, 한국사 다른 과목을 먼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 과목은 기존 교재를 보셔도 된다. 특히 영어와 한국사는 크게 연도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대신 국어는 그래도 작년 교재
문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뭐 최신 기출 같은 거 공기출에서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공기출에서 1년치 각 시험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보완하시면 되고, 또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최신 문제들 다 나오니까 거기서 보완하셔도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법 과목은 개정된 교재로 보자. 하지만 타 과목은 이전 교재 봐도 되지만, 영어와 한국사는 연도는 상관없지만 국어는 그래도 적어도 작년 거 교재라도 보자. 약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보통 강사님들이 이제 강의가 워낙 이제 늦게 나와요. 그래서 이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법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은 이전 교재를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진도로 빠르게 나갈 수 있고, 다른 과목 병행해서 공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 강사로서 영어 교재 설명드릴게요. 영어는 사실 크게 개정이라는 건 없어요. 기존에 있던 유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휘, 문법, 생활영어, 구문은 이쪽은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기존 교재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영어 독해 정도만 새로운 문제집으로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이스토리 독해 같은 교재랑, 그리고 수능 교재 중에서 리딩 스킬 잘 나온 교재들 많거든요. 해설이 잘 나온 교재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굳이 여러분들이 개정판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유형에서 뭐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뭐 이디엄이나 그런 걸 많이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해석할 수 있으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영어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만약 공부를 하게 된다면 내가 과목별로 기본서부터 공부할지 기출부터 공부해야 할지 고민 많으시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론이 완성된, 예를 들어서 과목 같은 경우는 기출부터 보셔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이론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기본서나 또는 재시생들이 요약서 봐도 괜찮으니까요. 요약서를 한번 정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시작할 때는, 공부 시작 시는 기본서나 요약서를 봐야 하는 과목 위주로 우선 시작하세요. 그 다음 나중에 우리가 기출을 이제 또 분석하잖아요. 기출을 분석하면서 출제 범위도 확인하고, 그리고 본문과 선지, 해설에서 중요 포인트, 키워드, 한정 이런 거 다 체크할 겁니다. 또 나중에 기출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삭제 작업도 할 거고요. 단권화를 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444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단 1번은 기본서나 제시생은 요약서도 봐도 되니까 요약서, 이론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우리가 단원별, 중요 직렬, 기출 분석과, 그리고 기본서와 요약서 단권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단원별 문제집, 최근 중요 직렬, 시행처별, 기출,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로 우리가 아웃풋 문제풀이 연습을 하면서, 또 남는 시간에 이제 타직렬, 단원별, 기출을 분석하고, 그리고 빠진 내용은 기본서나 요약서 단권화에 보완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서 요약서를 다시 봐야 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과목은 당장 급한 건 아니에요. 일단 기본서 요약서를 봐야 하는 과목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우선순위를 좀 정해주세요. 우선순위 3단계. 자, 첫 번째,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단원별 기출의 내용을 충분히 잡아야 하고요. 단원별 기출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할 때 일단 기출 중요하다는 거,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기본서 요약서 단권화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단권화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기본서나 요약서의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기본서 요약서 내용도 들어갔지만 단원별 기출의 내용도 다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집, 그리고 최근 시행처별 기출, 그 다음에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내용까지 다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기본서는 요약서, 요게 중요하고요. 단권화 작업을 안 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시험에 쉽게 나오면 상관없어요. 근데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은 이론을 이해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단권화를 안 만드신 분들은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은 그 응용된 문제를 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이 쉽게 나오면은 단권화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나 합격생들도 계셨죠. 야, 기본서 필요 없고 기출만 봐도 된다. 그거는 시험이 쉽게 출제되었을 때. 근데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었을 때는 단권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 2순위는 단권화예요. 이게 제대로 잡고 나서 이제 3순위 다양한 문제집과 시행처별 기출과 전보의 모의사를 푸는 거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단어별 기출과 단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약점 체크를 못하고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는 다 들을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과정, 뭐 이론 과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기출 과정이 필요하다, 이 정도는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법과목 같은 경우는 뭐 판례 특강이나 여러 가지 법 개정 특강 이런 것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 또 중요한 거는 약점 보완을 하셔야죠. 학생들이 이제 종종 재수를 하는데 다시 재도전을 하는데 실력이 안 느는 학생들 많아요. 왜냐면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해서요. 물론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해도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점수가 어느 정도 잘 나오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이제 1년 다시 재도전을 할 때 약점을 보완해 가지고 합격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점 체크를 못하고 작년과 똑같은 방법 공부했다가 또 시험장 가서 또 약점이 나오면은 그 약점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점이 만약에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투자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 본인이 공부한 습관이 없다 그러면 관련 독서실 가서 시간 관리 받으셔도 좋고요. 영어가 약하다 그러면 뭐 영어 가이드 받으셔도 되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잘 모르겠다 그럼 학습 상담 받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이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수험 기간을 여러분이 줄이셔야 합니다. 다음에 자, 플래너 작성과 이제 현실 계획, 실행 가능한 계획. 플래너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기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끔씩 학습 상담을 해보면은 플래너를 기록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요일을 고정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 위주로 즉흥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즉흥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잘하는 과목과 좋아하는 과목을 열심히 하는데 본인이 못하는 과목과 안 하는 과목은 계속 안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나중에 그 밀린 과목에서 점수가 안 나서 수험 기간이 늘어나고요. 또 플래너는 주간 계획, 월간 계획보다는 당일 계획으로 작성해 주세요. 왜냐면 당일 계획을 적어도 계속 수정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간 계획, 월간 계획을 아무리 미리 적어도 계속 변경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다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당일 계획으로 세우자. 그 다음에 기록을 철저히 해주세요. 그날 공부한 뭐 과목, 분량, 공부하면서 약점, 뭐 느낀 점 등등등.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공부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다음날 공부 계획 세울 때 계획 수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야지 실행 가능한 계획이 세워집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의욕이 넘치니까 불가능한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 불가능한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불안해지고 또 고민으로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플래너를 작성해 주시고요. 본인 자신을 믿지 마세요. 기록만 철저히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즉흥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자신이 약한 과목은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은 워낙 공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양도 많고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플래너를 우리가 작성을 해가지고 밀리는 과목을 체크해가지고 그건 일요일에 잠깐 좀 보완을 해주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다음에 알바나 직장을 병행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알바는 저는 12월까지는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알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아니면 직장 언제까지 다녀야 합니까? 만약 직장은 혹시 추후에 퇴사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요. 그러면 공부하는데 드는 비용을 다 벌면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두는 걸 빠르게 할수록 더 좋습니다. 시간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12월까지는 알바는 하면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1월 달부터는 적극적으로 공부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세요. 대신에 퇴근 후에 공부하기 좀 힘든 수험생분들은 새벽 공부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강사이기 때문에 미라클 모닝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새벽 공부의 장점은 뭐냐면요. 밤에 공부하는 것보다 방해 요소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만약에 직장이 멀다 그러면 그냥 아예 일찍 출근하세요. 그리고 직장 근처에서 스터디 카페나 그런 데서 공부하고
출근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초기 일단 언어 과목부터 해주세요. 영어랑 국어 집중해서 영어랑 국어 어느 정도 좀 기반이 잡혀가지고 문제를 풀 단계가 됐다. 그럼 그때부터 다른 과목을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다른 과목 추가할 때는 하루는 영어, 하루는 국어 해서 최소 1시간만 넣으시고 나머지는 타 과목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 수험생들은 조급함이 상당히 이거 유의해야 되거든요. 남들 전업 수험생보다 시간이 적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적게 공부하고 난 빨리 합격할래. 그건 욕심일 수 있어요. 차라리 현실적으로 수험 기간이 약간 좀 여유 있게 좀 잡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 중에서 그만두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조급해가지고 조금만 성과 안 나오면 그만두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직장인 수험생들에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기간을 여유 있게 잡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공부하면서 이제 딱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공부해야 할 것만 위주로 공부해가지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급함보다는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재도전하면은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합격생분들 제시를 해가지고 합격하신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공무원 시험은 어렵지만 다행히 객관식 시험이고 과목당 20문제 시험이고 저희는 기본서 기출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불가능한 시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통 합격생분들은. 그리고 킬러 문제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킬러 문제는 나도 못 맞추지만 다른 분들도 못 맞춥니다. 킬러 문제 많이 나왔다는 거는 그 과목에 합격 컷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킬러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맞춰야 하는 문제를 얼마나 실수를 줄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작년에 내 약점을 보완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합격생들이 말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만약에 올해 시험 봤는데 점수 잘 나왔어요. 근데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런 분들은 기존의 공부 방법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특정 과목의 점수가 안 나왔거나 전체적으로 과목의 점수가 안 나왔다면 그거는 공부 방법이 틀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상담받기 추천드리고요. 반드시 플래너에다 그날그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기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자주 실수한 게 무엇인지 문제 틀렸으면 원인이 무엇인지 뭐 이론을 제대로 못 보던가 아니면 문제 적용 연습이 안 됐던가 아니면 정리가 제대로 안 됐던가 아니면 복습이 안 됐던가 아니면 뭐 문제를 풀면서 내가 실수를 했던가 틀린 문제는 틀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기록을 해주세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도전을 한다면 큰 결심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꼭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